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900달러 플러스 11%, 이더리움 1,300달러 플러스 16%,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미국 FTX 거래소 사태로 크게 하락했다가 미국 인플레이션율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7% 반등 크게 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 숏포지션 청산이 되면서 상승도 빠르게 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 당면한 문제는 FTX발 거래소의 신뢰 문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이번에 잘 나온 것은 거시경제의 호재이고 여기서 FTX 거래소 위주로 추가적인 후폭풍이 나오진 않을까 신뢰가 가능하냐 여부가 핵심 이유가 있고요. FTX 거래소만 거래 재개되고 정상화된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나스닥 따라서 이번 상승처럼 긍정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반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샘 뱅크먼 FTX CEO나 FTX 거래소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해결 방안 못 보여주면서 결국에 FTX 거래소 폐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크고요. FTX 거래소는 무엇보다 글로벌 3대 거래소로 규모 있는 거래소이고 미국, 유럽 투자자들 대부분 FTX 거래소에서 선물 투자 많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바이비트 정도 되는 규모의 거래소가 거래 정지되고 개인들 투자하고 있는 자금 찾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패닉인 거죠. FTX에서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코인하고 협력해서 1대1로 스왑하겠다고 트윗은 했지만 트론, 비트토렌트 다들 잘 아시듯이 신뢰성 높은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FTX 대응 조치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코인 신뢰 문제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당장의 코인 반등은 왔지만 완전히 나스닥에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14일 월요일까지 이번 주 주말에 코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력들이 저점 매수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한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FTX 거래소발 이슈로 인해서 폭락 이후 플러스 11% 반등은 왔지만 이전에도 하락 이후 강한 상승 나왔던 적 많습니다. 특히 작년 5월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마이너스 50% 대폭락 났을 때도 여기 구간 하락한 주요 원인이 중국 내 코인 채굴 금지로 인한 폭락이었다 볼 수 있고요. 당시에 비트코인 빠르게 상승하고 미국 투자자들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2021년 5월하고 8월 사이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채굴하는 채굴기 중국에서 생산되고 채굴장이 대부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코인 규제는 코인 가격 하락에 큰 요인이었다 볼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여기 4월에 파워르장 테이퍼링 언급하고 개인들 코인 투자 비중은 5월에 피크를 찍으면서 중국 코인 채굴 금지가 더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 코인의 신뢰도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나스닥보다 2배 이상 상승 잘하다가 중국발 이슈로 폭락하고 나스닥하고 이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최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2021년 5월하고 여기 구간 비트코인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대폭락했을 때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폭락으로 테슬라 주식만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 지수는 5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작년 6월부터 8월 전까지 몇 달간 행보를 했었고요.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이번에도 디커플링 되는 시기로 단기간에 비트코인 나스닥 따라서 반등은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24시간 코인 청산 금액에서 이번 반등에 414밀리언 정도만 코인 청산이 되면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현물 매수는 해줬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한 건데 추가적인 하락 오기보다는 바닥 정도는 나았다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하락은 나오겠지만 당분간 17,000달러, 18,000달러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산 이번에 많이 된 코인은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폴리곤, FTX 토큰 순서이고요. 알트코인 마진 투자보다도 비트코인 위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세력들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매수할 때 선물 롱숏 포지션도 같이 가져가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더 도면스 보면 현재 상황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FTX 거래소 이슈로 테더 도면스 9.5%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테더 도면스 급등하는 것은 패닉셀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CPI 지수 발표되고 8.1%까지 테더 도면스 하락을 했고요. 이번 테더 도면스 고점이 6월 비트코인
비트코인 17,500달러 폭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보유한 코인들 다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잘 나오면서 테더 도미넌스 다시 내려놓았지만 여기 8.1% 라인 돌파해서 아래로 내려온지 아니면 다시 8.1% 위로 여기서 움직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FTX 거래소 이슈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테더 도미넌스 내려오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코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후 시간은 걸리겠지만 테더 도미넌스 6.9% 검은색 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스닥 강하게 상승을 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안정화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개인들 투심, 투자에 어떤 마음가짐을 개인들이 가져가는지 볼 수 있는 척도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올해 6월 셀시우스 사태로 비트코인 마이너스 50% 폭락했을 때 극도의 공포가 있었고 테더 도미넌스 여기 8% 이상 상승한 구간이었고요. 다수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팔고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에서 6.5% 여기 구간까지는 약간의 하락, 두려움 정도 있고 소액 정도로는 투자해 볼 만한 구간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무서운 정도의 투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완전 코인 시장이 안정화되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없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면 테더 도미넌스 6% 아래의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정화되고 드디어 안심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올해 8월 비트코인 25,000달러 반등 왔을 때 테더 도미넌스 내려온 구간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장 볼 수 있는 점은 테더 도미넌스 단계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테더 코인 볼륨이 높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은 했지만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테더 코인으로 바꿔서 투자 타이밍을 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으로 치면 보유한 주식이 다 팔고 현금화는 했지만 주식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자금 이동을 안 시킨 것으로 언제든지 주식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계좌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습니다. FTX 사태만 없었다면 비트코인 대상승장 나올 수 있는 장이었는데 미국 주식만 확실히 상승을 했고요. 미국 종합 인플레이션율 YY 전년 대비해서 7.7%로 전월 8.2%보다 확실히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이 0.7% 가장 많이 올랐던 구간이어서 기조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컸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컨센서스 8% 하회에서 7%대 종합 인플레이션 수치 나온 것은 가시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6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9.1% 본격 하락 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더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를 하는 거죠. 대신에 MOM 전월 대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0.4% 증가로 7월에 바닥짓고 미국의 매월 물가는 0.4%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80달러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국제유가 최대한 80달러 이상 가격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전체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율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유가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6.3%로 기저 효과로 줄어든 것이지 여전히 6%대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12월에 5번 연속 7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50bp 빅스텝만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코인 시장에게는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 루나 사태, 6월 셀시우스, 11월에는 글로벌 3위 거래소인 FTX 거래 정지 등 약한 고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보면 푸드, 식료품 9월에 0.8% 수치에서 10월 0.6%로 하락을 했고 에너지 부분 전월 마이너스 2.1%에서 1.8%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인플레이션율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유틸리티 파이프 가스 서비스는 마이너스 4.6%로 유럽이 가스 공급 줄어들지 알고 사전에 가스 많이 매수를 해두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게 올랐던 중고차 가격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중고차나 신차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졌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거주비 증가율은 0.8%로 전월 0.7%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주인들 당장에 월세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금리에 맞춰서 월세 가격을 더 올렸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주 물가 역시 다음 달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고 QQQ는 하루 만에 플러스 7% 대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순간이동 상승을 하면 여기 300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시장 악재 없고 나스닥도 완전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300달러 찍고 그 다음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서 파르장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와
아마 1월 미국 빅테크들 실적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내려갔다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예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